안녕하세요, 5학년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우리 5단원 글쓴이의 주장, 마지막 차시 주장에 대한 찬반 의견 나누기 내용으로 오늘과 내일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국어가가 모두 끝나게 되죠. 그래서 어느덧 우리가 이제 5단원까지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과연 마지막 활동으로는 어떤 내용을 배울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교과서 170쪽을 펴주세요. 자, 교과서를 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것을 배웠는지 한번 확인해보면 주장하는 글을 읽고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하고 또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근거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그렇다면은 근거의 적절성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 제시한 근거가 주장과 기역, 리을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여기에 들어갈 기역, 리을 무엇일까요? 그쵸? 관련이 있는지 알아본다. 이게 첫 번째 우리 파악하는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제시한 근거가 주장을 더욱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죠? 맞아. 설득력이 있게 해주는지, 그래서 근거가 적절한지 알아보고요. 마지막, 제시한 근거에 이응, 미음, 이응, 니은, 미음, 이건 뭐였나요? 그쵸? 알맞은 낱말을 썼는지 알아봅니다. 아무리 적절한 근거라도 알맞은 낱말이 아니면 이상한 거지, 그치?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알맞은 낱말을 썼는지 알아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면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 교과서를 보기 전에 선생님이 한 가지 영상을 보여줄 건데요. 뉴스, 교내 휴대전화 금지, 약일까 독일까 하는 영상이에요. 자, 왼쪽은 미국의 국기죠. 오른쪽은 어디일까요? 그렇지, 오른쪽은 영국의 국기인데 과연 어떤 내용일지 한번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의 약 90%가 소지하고 있는 필수품, 휴대폰입니다. 이 또래끼리 소통을 하거나 또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 주로 이 휴대폰을 이렇게 이용하곤 하죠. 자, 그런데 학교 안에서의 휴대폰 사용은 허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금지해야 할까요? 해외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뉴스지에서 확인해 보시죠. 청소년들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소통수단 휴대폰. 그런데 교실에서의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년 뉴욕 교육당국은 교내 휴대폰 소지에 관해서 새로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 교육당국은 2007년부터 교내 휴대폰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해왔는데요. 그런데 이 조항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면 금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부모들은 언제나 자녀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어서 자녀의 안전에 대해 걱정을 줄일 수 있고 또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적극 활용하면 학업에 대한 흥미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교내에서의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뉴욕 교육당국. 그러나 영국에선 휴대폰 금지 여론이 더 우세합니다. 영국 청소년의 휴대폰 소지율은 약 90%. 청소년의 휴대폰 소지율이 높아질수록 교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들 또한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영국 연구팀은 교내 휴대폰 금지의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교내에서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했더니 성적도 향상됐다는 겁니다. 91개의 학교 학생 13만 명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수행한 연구 결과 교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자 16세 청소년의 성적이 평균 6.4%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진은 여기서 중요한 현상을 하나 발견합니다. 교내 휴대폰 소지 금지가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는 건데요. 휴대폰 교내 사용 금지 후 원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경우엔 성적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위권 학생들은 성적이 크게 향상됐죠. 무려 성적이 14%나 높아진 겁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학생들 간의 성적의 격차가 줄어든 건데요. 영국의 연구진은 교내 휴대폰 금지가 성적 차이로 인한 학생들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학생을 위해서 교내 휴대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마찬가지로 학생을 위해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 자, 여러분은 어떤 입장을 더 공감하시는지요? 뉴스는 어떤 내용이었죠, 여러분? 그쵸. 미국이랑 영국 각 두 국가가 나왔는데 미국과 영국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입장과 관련된 뉴스였어요. 그래서 미국은 허용을 하는 그런 곳이요. 영국은 금지를 하는 거였지, 그쵸? 각 나라가 왜, 어떻게 허용을 하고 어떻게 금지하는지에 대한 입장에 관련된 영상이었어요. 이 두 나라는 어떤 방법으로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미국과 영국은 어떤 방법으로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었나요? 그렇죠. 연구를 했지요. 연구를 해서 그렇게 각자 각 나라별로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걸 보고 여러분은 미국과 영국 중에 어떤 나라 의견이 좀 더 나랑 맞는 것 같은지 나랑 가까운 것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까닭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찬성인지 반대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오늘 어떤 것을 배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걸 괜히 보여주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장하는 글을 읽고 주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글로 써보는 활동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사문을 읽고 주장 파악하기. 우리 교과서 170쪽과 171쪽에 1번이라고 되어 있고 기사문이 하나 나와 있어요.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필요한가를 읽고 글쓴이의 주장을 한번 파악해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땡땡 초등학교 어린이 신문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필요한가 라는 글인데 이거를 한번 읽고 171쪽의 물음에 답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본 다음에 1번과 2번의 답을 하나씩 적어서 풀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글에서 주장과 근거를 찾아 여러분들이 밑줄도 한번 그어보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과 같이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잠시 멈췄다가 한번 차근차근 읽으면서 질문에 대한 답도 구해보고 그래서 주장과 근거를 찾아서 밑줄도 한번 그어보는 활동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영상을 잠시 멈췄다가 여러분들 이거 171쪽에 1, 2번 이 물음에 답을 다 구한 학생들만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네,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볼게요. 아직 1, 2번 다 적지 못한 사람은 다시 영상 멈춰서 적은 다음에 영상을 재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이 기사는 어떤 문제를 다루었나요? 자, 여러분들 글을 읽어보았으니까 알겠죠? 이 기사는 어떤 문제를 다루었죠? 그쵸.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찬반 의견입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찾아보세요. 여기는 우리가 밑줄에 긋기로 했죠. 그래서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밑줄을 알맞게 그어줬으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장은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밑줄이 쳐져 있는 걸로 하도록 하고
근거는 파란색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색깔이 두 가지가 있으면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다시 선생님 따라서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 주장. 학교와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주장이죠. 첫 번째 주장. 학교와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주장이니까 빨간색으로 선생님 그었고요. 다음에 근거. 이 주장에 대한 근거는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학업에 방해가 됩니다. 이게 근거가 되죠. 그래서 금지해야 된다는 거죠. 근거.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난청, 시각장애, 거북목 증후군 같은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두 번째 근거가 되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근거로도 쳐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장이 있죠. 학교와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면 안 된다. 이번엔 다른 주장이죠.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역효과라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효과라고 했을 때는 좋은 효과를 떠올리죠. 긍정적인 거를 떠올리는데 앞에 역자가 붙었으니까 좋은 효과가 아니라 안 좋은 효과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안 좋은 효과만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근거가 되고요. 그 다음 초등학생에게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클 것입니다. 이것도 근거가 되겠죠. 무조건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교육해주는 게 효과가 클 것이다. 이게 근거가 되겠네요. 또 학생들은 수업에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법으로 금지하면 안 된다 라는 거지. 모르는 내용을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사문에서 어떤 주장과 어떤 근거들이 나왔는지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한번 정해보는 활동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1쪽에 2번이죠. 171쪽 2번. 자신이 유찬이네 반 친구들의 대화에 참여한다면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정리해봅시다. 자, 주제는 이거였죠.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찬성은 학교 생활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므로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반대는 수업에 집중하고 여러가지 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려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나는 찬성 쪽인지 반대 쪽인지를 한번 정하고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를 정리해보는 활동입니다. 이게 주장이고 찬성, 반대로 나뉘는 거죠. 찬성, 반대. 그래서 거기 171쪽에 2번에 1번을 볼게요.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는 주장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정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한번 정해보고요. 그리고 2번은 왜 그렇게 정했는지 근거를 써보라는 거죠. 근거. 근데 여기서 근거를 찾기 어려울 때는 자신의 의견이 어떤 점에서 좋은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조금 더 쉽게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영상을 잠시 멈추고 거기 171쪽에 2번 근거까지 한번 생각해보고 써보는 걸 해볼 건데요. 다 쓴 학생들만 잠시 영상을 다시 재생하고 이어서 듣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근거를 바탕으로 이제 주장에 대한 의견을 글로 쓰는 걸 직접 해보도록 할 건데 172쪽에 못하네요. 172쪽에 4번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떠올려 써보세요. 방금 전에 우리가 생각해서 썼던 거를 자세히 써보는 거예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떠올려 써보세요. 4번이죠. 4번. 그렇다면은 선생님 저는 근거 쓰는 게 좀 어려운데요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안내해주면 자신의 의견을 글로 쓸 때 주의할 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점. 첫 번째, 이응 니은 사람을 생각하며 주장에 대한 기억을 잘 설명하기. 여기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
그쵸. 읽는 사람, 내가 이 글을 썼을 때 누가 읽을지를 생각하고 주장에 대한 근거를 잘 설명합니다. 이게 주의할 점 첫 번째. 두 번째는 알맞은 무엇에 사용해 글 쓴다? 그치. 알맞은 낱말. 틀린 낱말 쓰면 안 되죠. 알맞은 낱말을 써서 쓰고요. 그 다음 글의 기역, 지읒을 생각하면 지읒, 이응, 기역, 이응, 디귿, 쌍기역 이게 뭘까? 아는 사람 얘기해볼까요? 그래 구조를 생각하며 처음, 가운데, 끝이 잘 구분되겠습니다. 우리 글 쓸 때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라 문단을 잘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처음, 가운데, 끝이 잘 구분되게 쓴다. 이것들을 잘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근거를 쓰는 걸 조금 더 어렵지 않게 잘 주의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실제로 이 교내 휴대폰 사용과 관련된 학생들이 토론을 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 한번 보여줄 테니까 여기서 나오는 의견들도 한번 여러분들 잘 들어보고 거기다가 글을 쓸 때 활용해서 쓰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교내 휴대폰 사용 찬성 쪽 영상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교내 휴대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의 찬성 측 이발 맡은 대건고등학교 정민수입니다. 첫째, 일방적인 휴대폰의 사용 금지는 명백한 인권의 침해입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 제10조에 따라 행복 추구권을, 제17조에 따라 사생활의 자유를, 제18조에 따라 총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합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1항에 의거해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사회 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휴대폰 중 중고등학생 보급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스마트폰은 학습 보조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타 전자기기에 비해 편리성, 이동성, 휴대성이 좋은 스마트폰은 학생들이 인터넷 강의를 듣고 사전을 검색해 정보를 신속히 획득하고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다양한 의견 획득을 할 수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을 받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셋째, 휴대폰은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다음은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우선, 휴대폰은 청소년들이 비상시 신속히 외부의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도구 역할을 합니다. 또한 휴대폰은 기록을 남기는 최소한의 수단으로 범죄에 저항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수단이 됩니다. 넷째, 휴대폰 사용을 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어긋납니다. 교육기본법 제1장 총칙 제2조에 따르면 교육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자주적 생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휴대전화의 자주적 사용 매너를 훈련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네 가지 입장에서 교내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가 찬성 쪽 영상을 한번 보았고 그 다음 이번에는 반대쪽은 어떤 의견인지 한번 잘 들어보고 내가 찬성인지 반대인지 잘 정해서 거기에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 입장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교내 휴대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의 반대측 입론을 맡은 윤채림입니다. 저희는 휴대폰을 등교시에 수거하여 하교시에 돌려주는 방법과 휴대폰을 수거하지 않는 대신 사용하는 것이 적발될 시에 처벌을 하는 두 가지 방법 모두를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로 보았습니다. 첫째, 교내 휴대폰 사용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교총의 통계에 따르면 교내 휴대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수업 시간 중 방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교사가 약 70%나 되었습니다. 둘째, 학생들은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므로 총 휴대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이들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자제력이 부족하기에 교내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였을 때 중독률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셋째,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면 성적 향상 효과와 성적 격차 해소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영국 런던 정경대학에서 13년간 91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시험 점수가 평균적으로 6.4% 올라갔습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하위권 학생의 평균 시험 점수는 14%나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위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저희는 교내 휴대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에 반대합니다. 자, 우리가 반대 입장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이 있고 어떤 근거들이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직접 여러분들이 글을 써보도록 할 거예요. 교과서 173쪽에 여러분들 자신의 의견을 글로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 이제 내가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사용하는 거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정하고 알맞은 근거를 들어서 글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여러분들 지금 수업 시간에 마무리를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 수업 영상이 다 끝나고 숙제로 내일 국어 시간까지 다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한다고 미루지 말고 이 영상이 끝나고 차근차근 생각해서 글을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173쪽에다가 내 의견을 글로 써보고 내일 국어 시간에 마저 그 뒤에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5단원 마지막 차시 중에 첫 번째 시간을 같이 해봤고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173쪽에 내가 주장하는 글까지 써야 오늘 마무리라는 거 잊지 말고 이 수업 영상이 끝나도 173쪽 쓰는 거 잘 기억했다가 내일 국어 시간까지 써오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이 수업 영상이 끝나고 하나 영상이 더 올라갈 거예요. 그 영상은 여러분들만한 초등학생들이 나오는 스마트폰, 교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때, 스마트폰 중독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지와 관련된 영화, 짧은 영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편이 올라갈 거고 내일 두 번째 하편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 그 영상도 잘 보고 내일 다 본 다음에 배운 공책에 어떤 점을 좀 느꼈는지 한 두세 줄로 짧게 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상 마치고 또 다음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안녕.